그 2월 달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악재가 있을 때 헤쳐나가고 조정해 나가더라고요. 그럼 주가는 회복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1분기에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을 대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있잖아요. 하반기. 4분기 때 주가가 급락할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각 나라들도 글로벌 기업들도 목표를 설정해 놓잖아요. 목표. 그러면 목표가 달성되고서 주가도 역시 사람도 그렇고 손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거의 정상이거든요. 예. 또 뭐 제약바이오 뭐 오늘 또 뭐 제가 아는 종목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네. 바이오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꾸준히 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오늘 보도 나온 것도 보면은 좋게 나왔어요. 셀트리온은.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엄청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엄청 떨어졌으니까는 지금 이제 바닥이라서 여기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36만 원까지 갔던 것 같은. 네. 근데 지금 조금 사고 있다 그러는데 이때 이제 뭐 매수해서 장기의 목표가가 30만 원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그냥 폭락을 한 거죠. 지금 당장 좋아지진 않아요. 이쪽은 원체 큰 거고 오늘 신문에 그 보도 나온 것도 보면은 미국에서 약값을 인하시키려고 압력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호재다라는 데도 있고 악재다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분석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개별 이슈죠.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판매 허가를 받았다든가 임상 허가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그 바이오 업체들 그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요거하고는 조금 비껴놨는데 아무튼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장기적으로 보고서는 투자할 만한데 단기 수익을 노리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삼성전기 어떠냐고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유리기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삼성이 공조회사 샀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공조 관련된 그다음에 그 액침 관련된 워터랑 뭐 이것도 많이 떨어져서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어제는 폴대를 그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뭐 지수 회복된 거에 비해서는 택도 없으니까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요. 12만 6천 원. 네, 그 정도 12만 6천 원 되네. 12만 원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12만 원 초반, 12만 한 5천 원. 여기에서는 이제 요것도 좀 오래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 한번 다뤘던 그 삼성 SDI 이게 뭐 엄청난 유상증자 조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뭐 유상증자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8만 원대인데 이거 속상하죠.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안 좋고 지금 17만 원대네. 17만 3천 원. 그러니까는 이 대규모 유상증자하면 물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 그렇다고 돈을 지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체인지업으로 전고체 배터리나 나오고 그래야지 그러면 뭐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 투자는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이 물려 있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는 그 포스코 퓨처엠도 1조 1,000억 이게 유상증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배터리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투자금도 부족하고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진퇴양난이다 보니까는 자꾸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상증자가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채를 자꾸 발행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유상증자하는 게 이제 주주들한테는 아주 악재 중에서 최악재인데 주식을 더 발행해가지고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 액면이 100만 주였다가 200만 주 되는 거니까. 돈을 더블로 벌어야지 그 주가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중국이 자동차, 전기차가
잘 만들면서 그 안에 자체 자기네는 배터리가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력이 그래서, 엄청 높이 올라와가지고 한국산 배터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 뭐 배터리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던 재작년 같은 때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거든요. 배터리 3사가. 완성 배터리가 55%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0%가 채 안 돼요. 30%.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3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1등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거보다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는 역으로 그 당시에 중국 정도로 배터리 점유율이 낮아지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LFP 배터리가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국은 NFP 배터리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한 번 충전하면 뭐 500km 가고 600km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고 또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는 1,000만 원대 지금 전기차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뭐 관세 전쟁을 하든 어쨌든 그 수요도 또 이게 팔로도 많이 있고. 내수만 해도 엄청나니까. 내수에 동남아시아, 그 인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같은데 시장을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가 판매 대수로 따지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산 전기차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중국 버스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싸고 그러니까는 참 어렵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떤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고 갈 만한 시장 투자주가 이제 떠오르셨는지. 근데 큰 흐름을 보면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초에 지수가 급락을 하고 그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라 그랬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1, 2월 달에 요번에는 3월 달에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1, 2월 달에 3월 달에 이렇게 1분기에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역사적인 그 진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제가 처음 책에다가도 그 얘기를 써놨거든요. 남석관의 증시 4개론 해가지고서 그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연초에 주가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악재로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 그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 관세로 인해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의 겁을 먹고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연초하고 연말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연초에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게 떨어질 때는 헤쳐나가려고 애를 쓴다고요. 상황을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는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많이 양보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되는데 전개되는 걸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본인 생각이 거기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반발도 심하고 그 국내에서도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이제 완화를 시켜가지고서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일이 과거에도 그 2월 달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악재가 있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고 조정해 나가더라고요. 그럼 주가는 회복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분기에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을 대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있잖아요. 하반기. 4분기 때 주가가 급락할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다시 말해서 연초가 되면 우리가 어떤 그 각 나라들도 또는 각 기업들, 큰 글로벌 기업들도 목표를 설정해 놓잖아요. 목표. 그러면 목표가 달성되고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표가 달성되고서 주가도 역시 사람도 그렇고 손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거의 정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4분기 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신규 진입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떨어질 때까지 바닥까지 이렇게 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올해 시장 흐름의 주도주는 그 제가 주도주가 짧다 그랬는데 원래 시장 중심주는 방산주하고 조선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말해서 관세 전쟁에서 비껴난 종목들 그것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매수하는 게 좋은 거고 테마주 정치 테마주에 편승한 급등주들은 적당한 선에서 수익을 내고서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떨어지는 종목을 받아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되게 낮게 보고 있거든요. 뭐 1%. 그래도 이제 조금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갖고 갈 종목은 참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시장 중심주에서 벽견한 종목들은 조금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고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요즘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매도가 전 종목에 걸쳐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조금 높이 올랐다 싶으면 영락없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높은 종목을 추격해서 가격이 높은 종목 그걸 추격해서 매수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좋은 말씀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더운 날씨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김석관 회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